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 순입니다. 우리 안전총괄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재 복구 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 예방 담당입니다. 김금성 민방위 담당입니다. 장순애 통합 관제 담당입니다. 하승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TF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475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의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 299만 1천 원이 감소한 48억 6,5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8.96%, 도비가 2.85%, 시비가 88.19% 비율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 내 편성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단위사업에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 후보물 및 훈련 경비 337만 원과 현장훈련 참여자 식비 등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홍보물 지각 100만 원, 476점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지원에 민간 경상 사업 및 운영비 보조에 5,682만 9천 원, 사무실 개선 공사 1,700만 원, 교육장비 구입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 경비로 재난관리 책자발간 등 일반 운영비로 510만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재난사정예방 홍보 및 방재교육에 민간단체 재난교육 참석 행사시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천권 확대 사업으로 무선 마을방송 장비 구입에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성 통신망 확산을 위한 단말기 구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과 478쪽 상단의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일반 운영비로 1억 2,5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취약지구 정비에 마을 제설단 제설기 수리 등 일반 운영비 1,450만 원, 제설 및 수방제재 구입 재료비 1,600만 원. 479쪽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500만 원. 오늘 시설유니 부대비로 관내 재취약지 정비 2억 원, 국경사지 재위험도 재평가 용역 3천만 원, 대포 1지구 국경사지 산지전용 복구 설계 용역 1천만 원, 상습 침수지역 자수판 설치 공사 2천만 원, 지진 및 지진 해일 대비 안내 표지판 정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 대비 및 대처 지원 경비에 응급복구 장비 인차 등 일반 운영비에 1,554만 원을, 국내 여비에 350만 원, 마을 개선을 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지원에 300만 원, 수중펌프 및 양수기 구입으로 자선지색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의 영남 육지구 정비 사업으로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격 한파 대비 및 지원에 근음악 정비 등 일반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으로 1,778만 3천 원과 가입 홍보 사업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1조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일반 용비 126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지원에 합동점검 참석주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에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나 훈련 일반용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시설 유지관리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에 일반 운영비 등 785만 원을 미상 대비 을지 연습 추진에 2,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주민신고 중점신고 홍보물 제작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 관리센 체계 확립 단위 사업의 다목적 CCTV 신규 및 정비 사업에 라인서스 구입 일반용비 3,6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목적 CCTV IP 비상계 설치 3,200만 원, CCTV 신규 및 정비 사업에 8억 6천만 원과 설계 용적 2천만 원, 강림 용적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84쪽 하단과 485쪽 상단에 인터넷 회신료,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일반 용비로 5억 8,372만 3천 원을 485쪽입니다. 시스템 서버 등 구입 자산 취득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 운영비로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야간 및 휴일수당 인건비 2억 3,3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출연 전출금으로 4억 7,9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과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29쪽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총칙 사항으로 기금 설치 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의 안정적 자금 충당을 통한 신속한 대처와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830조 기금 조성 현황은 금년말 조성액은 5억 8,950만 3천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 운영 계획은 수입이 4억 8,054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4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재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수익결산액의 연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총 수입액이 10억 7천4만 5천 원 되겠고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 4억 4,04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32쪽 수익계획입니다. 수익계획은 이자 수입 58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5억 8,905만 3천 원, 일반 회계 전입금 4억 7,995만 3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833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사진 예방 및 정비사업에 2억 4,500만 원, 그리고 긴급재난대책 추진에 3,500만 원, 기금 예치금 등 도전지출에 8억 2,504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윤정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본위원회에 배석하고 계신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안전총괄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어쨌든 속초 시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자원봉사단들이 많이 봉사를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용소방대하고 예, 자율방재단. 예, 지금 자율방재단 지원으로 9,242만 9천 원이 나가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차량 유지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그 사무실이 열악해서 개성공사도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예. 이제 뭐 여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방재단 교육 장비도 구입을 네. 한다고 예, 예. 1,86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자율방재단이 아무튼 자원봉사로서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인원도 또 많아지고 또 무보수로 또 일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쾌적하게 관리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 예. 네,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무국장이 없어요. 있는데 월급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 단체는 아니더라도 이 운영을 해 나가려면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지 않을까. 예, 그 부분도 뭐 제 입장에서 개인적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네. 뭐 여건이 되면은 뭐 드렸으면 저희도 이 부분에 어떤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지, 만약에 뭐 법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율방재단은 이제 그 자원봉사 단원으로 위주를 해서 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데가 자율방재단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적십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 지휘할 수 있는 그 최소한도로 그런 직무에 대한 보상은 좀 있어야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생각하시고요. 예, 예. 앞으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저희들이 뭐 어떤 상급 기관하고 뭐 간담회나 어떤 계기성이 될 때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는 자리를 좀 계기도 만들고 그렇게 좀. 그분들은 그럼 자원봉사 하면서 이제 자원봉사 시간대만 이렇게 적용시켜 주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봉사센터 쪽에서는. 인센티브도 없고 그냥 포인트 작업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앞으로 자율방재단을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도 발생을 하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은 정말 그 마땅히 거기에 대한 뭐 보상 차원으로 환경 조성을 좀 해 주셔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 생각해 보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의 그 생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네네. 47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재난교육 참석을 20명이 있어요. 예? 477페이지.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20명 10만 원씩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사전 예방 홍보. 예, 만약에 민간인 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가실 때, 네네. 예, 교육 가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때 네. 실비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교육 가실 때, 이제 만약에 관내 교육을 가실 경우 되면은 그에 대한 실비 보상을 차원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 그냥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랑 관련돼서 이제 어떤 민간인이 교육을 가게 되면은 네. 그에 대한 보상을 그러니까 민간인 개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체가 가는 거잖아요. 단체 소속일 수도 있고요.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20명 분에 대한 10만 원씩 200만 원을 보상 예치하고 있다. 예. 네. 근데 이 부분도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죠. 예. 재난이 일어나서 긴급 구조보다도 재난이 일어났지만 그 예방을 하고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대처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니까 예. 이쪽 재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통합관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 검색 라이센스 구입 예. 3천만 원과 차변 인식한 라이센스 구입 6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네네. 이거는 30조씩 20조씩 이렇게 샀는데 이게 소모품이죠? 아, 저희들이 이제 계속 CCTV가 늘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부분 이제 계속 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좀 하는 시간 영상 검색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단축이 예. 보호 장치죠? 아, 보호 장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검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력을 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컴퓨터상에서. 예.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30조씩 사놨는데 계속 이게 이제 사용하고 한 번 일회성은 아니죠. 계속 예, 교체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1년에 3천만 원인가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30조를 사서 그렇게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10초 남아 있는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되는 확진자 하루 5천 명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예. 우리 시도 지금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많이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예. 자세한 그 예산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 자체가 또 시급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예. 지금 9월 피습 사건이 발생한 영랑호에 지금 16개소 27개의 CCTV 신설 예, 6에서 17개. 하셨죠? 예. 제가 이것과 맞물려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랑호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공공 다중이용 시설, 체육 시설, 예. 야외 예. 이런 공간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CCTV 확보와 설치에 좀 만전을 좀 기다리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겨울철 영업 칼슘 확보와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이면도로 이제 특히 아파트 이면도로 쪽과 관련돼서 이 염화칼슘 확보가 잘 안 돼서 예, 아파트 측에서도 그렇고 예. 아파트 자체에 이제 구입을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추가 구입보다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 대해서도 각 동에 또 이제 배치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예.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예, 어젠가 엊그제 이제 동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우선 배포를 했고요. 배포됐고요. 이거 저희들이 좀 추가로 구입하려고 지금
이제 한 다음 주쯤 또 오거든요. 네네. 네, 그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동별로 수요조사해서 또 그리고 이제 취약지 그 상습 붕괴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계속 그 인근 토지주의 그 동의가 있질 않아서 예.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답보 상태로 빠졌었는데 한 7, 8번 방문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담당 우리 계장께서 동의서를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공사가 이제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내년 초 지금 겨울 지나고 해야 되겠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동계? 판단 이제 우리 칠부 팀장이나 네. 실무자 판단에서는 크게 그 연내 좀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예. 일단 안전총괄과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안이 제가 다른 과들 심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여파 속에 그 여러 가지 변이들 때문에 요즘 이제 훨씬 더 또 이렇게 위기감들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예, 예. 위드 코로나 이 상황들이 또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시점까지 저희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여러 이제 저희 그 민간 이용자 시설이라든가 생활 시설이라든가들이 있는데 이런 예방이라든가 어떤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이 엄중한 상황에도 어떻게 안전총괄과가 이것에 대한 좀 예산을 세우거나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떤 그 관리 시설 부분에 대한 총괄 이제 뭐 방역 수칙이나 총괄적인 어떤 그런 그런 부분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또 각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는 부분은 또 각 부서별로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 그럼 각 부서별로 각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최소한도 좀 의견을 내고 예. 그리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내도록 예. 권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뭐 각과마다 알아서 할 거면 안전총괄과 왜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각각 나누어서 일을 할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시점에 이게 벌써 이제 내년이 가면 저희가 만 2년을 거쳐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477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이제 운영이 올라와요. 1억 2,500만 원. 예. 이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을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에 지금 이제 동해안 적합 컴플렉스 센터로 지금 저희 부서하고 교통과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이제 사업을 좀 마무리해서 네. 다시 문대 복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하여간에 그 리모델링 좀 잘 완비가 돼가지고 예. 종합 상담실 또 전체적인 재난 상황을 끌어가시는데 예. 일단 환경부터가 좀 우선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쾌적하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관내제의 취약지 정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그냥 올해 내년에 이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곳들에 투입할 예산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한 상황이 좀 필요해서 올리셨는지. 관내 재해취약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금. 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 동별로 또 소규모성 항상. 화면이 비쌀 듣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예, 그런 것을 또 수요자사에서 내년 연초 네. 상반기부터 그 수요자생 부분에서 설계하고 또 거기에 예산 확보해서 갖고 계시다가 예, 필요한 예. 부분들을 예, 이제 맞습니다. 하시는 예. 부분인 거죠. 네.
이번에는 477쪽에 있는 그 무선 마을 방송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좀 몇 년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네. 2022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지역은 어디인 거죠? 우선 저희들이 그 수혜자산 할 195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195대는 올해 했고요. 올해 195 대 올해는 저 상도문하고 네. 중도문 쪽하고 그쪽에 이제 그 마을 통장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올해 195대 했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300대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300대요? 예, 예. 네. 그거도 이제 자연부락 쪽에 또 통장민들하고 해서 또 그 협의를 해서 네. 좀 필요한 부분에 수혜자사를 해서 아마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예. 그러시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세부 사업 설명서를 봤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195대를 설치를 하신 거라 하면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규모가 올라와야지 지금 맞는 건데 여기에는 2021년도에 195대 한 것이 지금 사업 규모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예, 예, 네. 예, 확인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참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때 잘 맞게 예, 예.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재난의 부분이 속초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사실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들은 좀 안심권에 해당이 예. 되잖아요. 얼른 빠르게 그 예. 정보권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런 취락지구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예, 예.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풍수해보험 관련인데 480쪽에 예, 홍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가입되는 가입 지원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홍보 사업이 2천만 원인 반면 예, 예, 가입 지원액은 1,778만 3천 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실질적인 것보다 조금 사업이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 이제 여기 저희 예산은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네. 지금 잡혀 있는데요. 네, 매칭을 예, 예. 해놨는데. 그것은 또 국비 쪽 국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요 도비 시비 부분은 지금 밑에 그 홍보 사업비하고 좀 홍보 사업비가 좀 많은데 네. 예, 예.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홍보 사업비를 2천만 원 쓰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2천만 원 매년 이제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신문 광고를 대신 많이 하시죠? 신문 광고하고도 본것 같은데 어떤 물품 같은 거 사서 제작해서 또 제작해서 어디에 이거를 드리고 있죠? 우리 만약에 여름철에 어디 그 캠페인 할 때나 일부 각동의 일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풍수해보험은 지금 공동주택의 부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이라든가 예, 예. 뭐 영랑 장사, 기타 등등 저희의 주변에 있는 그 마을 단위들에 필요한 건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 물품을 가지시고 그냥 행사에서 뿌린다? 실효성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예, 이게 좀- 직접 예, 그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고 지원이 좀 돼야 되는 예, 예. 그 상황들을 최소한도 좀 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 홍보 물품이라든가 좀 홍보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그 477페이지 좀 볼까요? 예. 상단에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150만 원 올라온 거. 예, 공례비요. 예, 예. 우리가 지금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금
CCTV가 지금 이제 14개소가 이제 뭐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기로 좀 세워놓은 거.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총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근 들어서는 청학 사거리에 그 비가 잠깐 폭우가 내렸는데 침수가 났었죠, 그죠? 예. 그걸 최초에 인지를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상가 주민들이 스스로 그 저녁 때 나와가지고 물 안 들어오게 천으로 그 문틈을 막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재해 예 경보 시설을 갖추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예, 사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재취약지구에 대한 이런 철저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초 인식을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예. 안전을 좀 기해 주시게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전에 그 뭐 의원님들도 한 번 더 그 말씀 하셔가지고 예. 저쪽 관제센터나 우리 그 저 관제센터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예, 그거 예. 관련해서. 예. 그 다목적 CCTV 그 IP 비상배 설치라고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CCTV 인근에 비상배를 설치를 예, 비상배를 맞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위험이라든지 예.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CCTV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배를 누르게 되면은 위치도 파악이 되고 영상, 그 음성, 주변 예. 영상도 확보가 예, 되어서 음성, 예.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를. 예. 그죠? 설치만 해면 뭐합니까? 우린 몰랐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선 저희들이 그 내년도 20대를 좀 시범 운영해 보고요. 예. 그게 어떤 효율성, 효과성이 크다면은 뭐 범죄 사각 지역이라든지 예, 예. 우선 지역이라든지 예, 그것은 확대해 나갈 문제일 계획입니다. 부분인데. 예. 예. 그래서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비상배 설치 그 CCTV 기둥에다가는 꼭 안내 문구가 알겠습니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예, 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폭염 저감 시설 중에 이제 그늘막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확대를 좀 하실 계획인가요?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저희들도 이제 좀 점차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확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데 있고 그래서 이제 확대는 나가겠는데요. 예. 확대해 나가겠다는 견지는 있고요. 예. 이거 그 위치에 대한 그 설정 부분이 어떤 인도가 뭐 3.5m 이상이 되고 어떤 그 또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채웠다가 또 간판에 갈린다고 좀 치워달라고 또 미는데 또 그러니까 일단은 또 공간 확보는 전제로 해서 예, 예. 공간 확보가 되는 데는 다 해야 되는데 이제 확대 예산은 없단 말이죠. 내년에. 저희들이 이게 예산만 또 있지. 한 추경 때 되면은 예. 지금 국비가 내려옵니다. 또 예. 특교세가 예, 예. 그 한파 특교세가 예. 그때 또 폭염 특보 예. 특교세가요. 그때 그걸 좀 되면 감안하셔가지고 예, 공간이 그때- 확보되는 횡단보도에는 확대를 계속 좀 해달라는 당부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통합관제센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관제사가 16명입니다.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예, 한 조는 휴무고 저희도 이제 통합관제센터 방문을 통해서 근무 여건, 예. 환경 이런 걸 봤는데 사람이 어차피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 피로도 예. 이 반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인데 그럴수록 이 피로도가 상당히 쌓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통합관제센터에 이제 인공지능 CCTV를 설치를 해서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컴퓨터 좀 모니터 좀 켜주세요. 지금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은평구, 관악구, 뭐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이제
인공지능 선별 CCTV 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저희는 아직 그게 도입이 안 돼 있죠, 과장님. 예, 안 돼. 인공지능 선별 CCTV 관제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좀 이런 일 거예요. 끝나고 이런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이 이제 사람도 같이 근무를 하지만 사람이 놓치는 거를 CCTV가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가지고 뭐 특정 지역을 배회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제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는 거죠.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이거를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 4년 뒤에는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은 빨리 좀 해라, 이왕이면은. 예.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선도적으로 좀 하자, 이왕 할 거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주소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470페이지.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 없이 바로 끝내겠습니다. 꺼주세요. 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이 방제 분야에 관해서는 최상위 종합계획인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부서의 가장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죠? 모든 그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6억입니다. 그죠? 예. 종합계획 이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 기존에는 이게 이제 풍수의 저감 대책 종합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금 2018년까지 10년 단위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1차는 언제 했어요? 예? 1차는 2017년도. 1차는 2017년도 17년도에 해서 우리 저감 대책 종합계획이 2018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 하는 거죠, 종합계획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10년 단위로 세워놓고 자, 정리해보죠. 10년 단위예요, 5년 단위예요? 10년 단위인데 그 중간에 5년이 수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또 타당성을 여부를 검토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년 정리를 할게요. 10년 예, 단위인데 예. 2017년도에 1차 했고 요번에 2차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면 수립계획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간은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일단은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감. 예. 현장감이 있으려면은 그 제위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 좀 켜주세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장님 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지금 인제군 자연재해계획 종합수립 공청회, 완주군 괴산군 자연재해 종합계획 공청회, 여주시 자연재해 종합계획 주민공청회, 의왕시 자연재해 지역 주민공청회 이렇게 공청회를 거친다는 거죠. 공청회를 통해서 제위험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시민들의 노하우를 이 종합계획에 담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게 1,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단위니까 업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은 우리 5개 사회단체 정도는 불러서 여덟개도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획에 좀 담아달라라는 좀 주문을 좀 드리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재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다 끝나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이 혼선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심의를 준비해 주신 정재룡 과장님, 권금선, 이상기, 김영대, 김근성, 장순애, 하승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순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